안녕하세요. 잘 사고 잘 파는 부동산 이야기의 안쌤입니다. 오늘은 22년 1분기에 거래된 서울 20억 원 미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1분기 거래의 원탑은 강남구, 그 뒤를 중구와 서초구가 따라가고 있고 마포구, 종로구, 성동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자, 강남 거래가 많은 건 오케이. 그럼 20억 원 미만의 부동산 투자는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았을까요? 22년 1분기에 금액대별 거래량을 보면 20억 미만은 중구가 원탑이네요. 근데 거래는 보통 중개거래와 직거래로 구분이 되는데 직거래는 그들만의 리그니까 중개거래가 많은 곳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중구, 성북구가 20억 미만의 거래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구가 16건, 성북구가 16건, 종로구가 15건이네요. 그래프로 보면 4개의 지역은 20억 미만의 거래가 많고 그리고 50억 미만의 거래가 이렇게 빈번하네요. 중구는 100억 이상의 거래도 10건이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일수록 투자 시 유의하셔야 돼요. 거래 규모의 스펙이 크다는 것은 다양한 종류의 물건이 존재한다는 의미니까요. 자, 그럼 이들 지역의 사례들을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은 중구 쌍림동의 거래입니다. 이 지역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은 3년간 평당 4,100만원에서 5,7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입지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3월 약 12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23평, 연면적 13평, 평당 5,4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가격은 평균 수준에서 거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재개발을 위해 조합을 결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수요 투자이던지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2는 중구 광희동 2가 일반 상업지역의 부동산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 상업지역은 평당 8,700만원에서 1억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입지는 역과 엄청 가까워서 괜찮은 것 같아요.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1월에 10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 20평, 연면적 18평, 평당 4,8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바로 사업을 하기에는 애매한 것 같고 장기 투자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례 3은 중구 신당동 일반 상업지역의 부동산입니다. 최근 3년간 일반 상업지역은 평당 4,100만원에서 4,900만원 사이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입지는 2호선 신당역 인근이라 괜찮은 것 같아요.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2월에 16.8억 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대지는 30평, 연면적 15평, 평당 5,5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네요. 지금 현재 공실인데 주변에 고물상 등이 있어서 주변 여건은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2년 전 20년에는 12.8억 원에 매각이 되었고 2018년에는 9.8억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2년마다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3억에서 4억 정도 올려서 매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례 4는 중구 묵정동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부동산입니다. 최근 3년간 2종 일반 주거지역은 평당 4,100만원에서 5,4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동대 입구역과 충무로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1월 13.6억 원에 매각이 되었고 대지 33평, 연면적 15평, 평당 4천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공사 중인 것으로 조그만 사진으로 나와 있죠. 향후에 어떤 건물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사례 5는 성북구 동선동 3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의 부동산입니다. 최근 3년간 이 지역은 평당 2,900만원에서 3,8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상권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2월에 17억 원에 거래가 되었고 대지 면적은 40평, 연면적 65평, 평당 4,2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례 중에서 그나마 우리가 생각하는 빌딩과 가장 유사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례 6번은
성북구 정릉동 3종 일반 주거지역의 부동산입니다. 최근 3년간 평당 5,300만원에서 3,300만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우이신설선 정릉역 인근에 위치합니다. 예전에는 기름역이나 성신여대 입구역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었는데 역세권이 된 지역이죠. 참고로 우이신설선으로 인해서 전철역 인근의 거래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문역에도 1분기에 역 인근으로 무더기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2년 3월에 5억 원의 거래가 되었고 대지 9평, 연면적 9평, 평당 5,500만 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뭔가 신축하기에는 땅이 좀 작고 현 상황을 유지하다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 20억 미만의 거래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빌딩 투자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죠. 중구 종로구는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땅의 가치만을 보고 투자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도심 지역을 벗어난 성북구부터는 빌딩의 느낌이 나는 건물들이 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유가 되면 이들 지역 중에서 어디에 좀 투자하고 싶으세요? 사례 3번 같은 경우 보면 2년에 4억 원의 차익을 내었죠.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약 1.5억 원 정도의 투자 수익이 생겼을 거예요. 하지만 같은 기간 안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요. 아파트 갭 투자에도 이 정도의 수익은 내지 않았을까요? 모두에게 상황이 다르니까 투자도 각 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50억대의 사례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황에 맞는 부동산 관련된 승계, 부동산 잘 사고 잘 파는 문의는 아래의 링크로 문의 주세요.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